어머니, 이가 안 좋으시잖아요. 샐러드만 드세요. 며느리가 내게 작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샐러드 몇 조각. 그게 전부였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저 테이블에는 스테이크가 있고 파스타가 있고 랍스터까지 있는데 나한테는 샐러드, 가족 식탁의 의자는 4개. 나는 테라스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자리였을까요? 72년을 살아온 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훨씬 많았으니까요. 제 이름은 윤정혜입니다. 72살. 세 자녀를 키웠고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 재현이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가 맞겠네요. 모든 건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는 평생 그 시간에 눈이 떠져요. 알람 없이도요. 몸이 알아서 깨우거든요. 남편 도시락 싸던 시절부터, 애들 학교 보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날도 조용히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윤정이가 자는 방 쪽으로 소리가 새지 않게 맨발로요. 익숙한 어둠, 익숙한 냉장고 소리, 익숙한 싱크대. 그런데 발밑에서 뭔가 차갑고 낯선 게 느껴졌어요. 내려다보니 내 슬리퍼가 아니었습니다. 새 슬리퍼, 하얀색, 호텔에서 주는 것처럼 깨끗하고 푹신한 내 슬리퍼는요, 20년을 신었던 밑창이 닳아서 내 발 모양 그대로 패인 그 슬리퍼는 어디 간 걸까요? 윤정이가 새 걸로 바꿔놨나 보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불을 켰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부엌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설거지통 위치가 바뀌었고 내가 쓰던 낡은 수세미는 사라졌어요. 행주도 다른 브랜드. 싱크대 옆에 놓아뒀던 내 물컵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사기 그릇 컵. 손잡이가 조금 깨졌지만 내가 매일 쓰던 그 컵이요. 찬장을 열어봤어요. 내 컵은 없었습니다. 대신 윤정이가 사온 예쁜 머그컵들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괜찮아. 며느리가 정리 좀 한 거지. 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재현이가 아침엔 국물 있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요. 40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윤정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찌개 좀 끓였어. 아이고, 제가 할 텐데요. 윤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가스레인지 불을 낮췄어요. 너무 세게 끓이시면 국물이 텁텁해져요. 약불로 천천히 해야 맛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래요. 그리고는 국자를 내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나는 물러섰어요. 며느리가 해주겠다는데 뭐.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멈췄어요. 내 의자가 없었거든요. 거실 창가에 내가 아침마다 앉아서 햇살 받으며 차 마시던 그 의자가 사라졌습니다. 윤정아, 내 의자 어디 갔어?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 그거요? 베란다에 놓았어요. 거실이 좀 답답해 보여서요. 요즘 인테리어는 미니멀이 대세래요. 나는 베란다를 봤습니다. 저 끝에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내 의자. 20년을 앉았던 의자. 남편이 환갑 때 사준 의자. 베란다에 먼지 쌓인 화분들 옆에.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물건이 사라지는 거.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거. 만약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그리고 이 할머니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그날 오후 동네 정자에서 친구 숙정이를 만났습니다. 정혜야, 얼굴이 왜 그래? 숙정이는 내 얼굴만 보고도 알아챘어요. 별일 아니야. 나한테 숨기지 마. 며느리 문제지? 숙정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딸네 집에서 살 때. 처음엔 다 좋았어. 엄마, 편하게 계세요 하더라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달라지더라. 내 물건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 처음엔 정리했어요래. 그 다음엔 공간이 좁아서요래. 마지막엔 엄마 요양원 알아볼까요? 래.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혜야, 내 말 잘 들어. 지금 내 자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야. 슬리퍼부터 시작해서 컵, 의자, 반찬. 그 다음엔 방. 그리고 마지막엔 너야. 숙정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정혜야, 너한테는 집이 있잖아. 내 이름으로 된 집. 그 집 절대 포기하지 마. 그게 내 마지막 자리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베란다로 나가려고 문을 열려는데 손잡이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자물쇠. 아주 작은 장난감 같은 자물쇠. 하지만 확실히 잠겨 있었어요. 윤정아, 베란다 문에 자물쇠가 왜 있어? 윤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요즘 도둑이 많대요. 베란다 쪽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장치 달았어요.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자리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구나. 내 안전을 위해서래. 내 편의를 위해서래. 하지만 진짜는 나를 가두고 있는 거였어요. 며칠 후 토요일,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강석 오빠랑 소라 언니도 온대요. 오랜만이에요. 윤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잡채 해놓을까? 아니에요. 케이터링 시켰어요. 편하잖아요. 오후 1시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소라가 들어왔어요. 강석이도요. 자, 다들 앉으세요.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테이블이 예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예쁜 접시들, 꽃가지. 그런데 의자가 4개였어요. 강석이, 소라, 재현이, 윤정이. 딱 4개.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윤정이가 가리킨 곳은 테라스 쪽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작은 의자 하나가 테이블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어요. 저기, 윤정아, 나도 같이 앉으면 안 될까? 아, 어머니, 여기가 훨씬 좋으세요. 공기도 좋고 햇빛도 잘 들고 테이블 쪽은 시끄러울 거예요. 어머니 연세에는 조용한 게 낫죠? 나는 강석이를 봤습니다. 소라를 봤어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테라스로 걸어가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저 멀리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배,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4명이 웃고 있었어요. 나는
물 한 잔도 받지 못했습니다. 윤정아, 엄마는? 소라가 물었어요. 아, 어머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윤정이가 작은 접시에 샐러드 몇 개를 담아 내게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소화 잘 되는 거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이가 안 좋으시잖아요. 저 테이블엔 스테이크가 있고 파스타가 있고 랍스터까지 있는데 나한테는 샐러드 몇 조각. 나는 포크로 샐러드를 찍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자, 사진 찍자. 재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4명이 일어나서 테이블 앞에 모였어요. 나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찰칵. 어머니도 같이 찍으실래요? 아, 괜찮아. 너희끼리 찍어.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테라스에 앉아봤어요. 가족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나 없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이 가족 사진에서 지워진 사람이구나.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슬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할머니의 존엄 회복기예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만약 이 할머니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또는 우리 엄마 생각이 나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지금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날 저녁 윤정이가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응? 사실은요, 재현 오빠가 서재가 필요하대요. 서재? 네. 그래서 어머니, 방 좀 바꾸시는 게 어때요? 이 방은 좀 넓잖아요.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옮기시고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물건도 많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더 정리되고 좋으실 거예요. 윤정이는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 근데 그 따뜻함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어.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윤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슬리퍼, 컵, 의자, 반찬, 자물쇠, 가족 모임 자리, 사진, 그리고 이제 방까지. 다음은 뭘까? 다음엔 뭘 빼앗길까? 나는 일어나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밑에 숨겨둔 서류 봉투,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 윤정혜, 내 이름, 내 집. 나는 그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새벽 4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장을 열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옷 몇 벌을 꺼냈습니다. 사진첩도 챙겼어요. 남편이랑 찍은 사진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부엌으로 갔습니다. 맨발로 소리 나지 않게 내 손으로 만든 김치통을 챙겼어요. 남편이 쓰던 사기 그릇 찻잔도요. 새 상자, 옷 한 상자, 그릇과 사진 한 상자, 이불 한 상자. 72년을 산 사람의 짐이 고작 새 상자였습니다. 새벽 5시.
나는 현관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그때 숙정이 말이 떠올랐어요. 너 말 많이 했잖아.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 나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새벽 5시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자유로웠어요. 아침 8시 윤정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침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옷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현 오빠, 어머니가 없어요. 재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엄마.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디에도 나는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나는 내 집 문을 열고 있었어요. 딸깍.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 하지만 나는 웃었어요. 이 냄새가 좋았거든요. 내 집 냄새니까.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 소파. 등을 기댔어요. 딱 내 등 모양으로 패인 그 자리에. 아, 이거구나. 눈물이 났어요. 서럽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편해서 내 자리로 돌아와서 점심때가 됐습니다. 밥을 했어요. 작은 냄비에 쌀 1컵, 김치를 꺼냈습니다. 접시에 담았어요. 밥 1그릇, 김치 1접시, 1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음식보다, 샐러드보다, 어떤 음식보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내 부엌에서 내 냄비로 내 불로 지은 밥이니까요. 사흘 후 재현이 집. 이번 달 카드값이 540만 원이야. 재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계실 때는 괜찮았잖아요.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활비 보태주셨지. 장도 봐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윤정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정아, 나 엄마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담보 제공 철회한대. 윤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윤정혜 씨가 담보 철회했대. 당장 대출금 상환하거나 다른 담보 잡으래.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담보 제공 철회했대요. 담보? 무슨 담보? 제 친정 대출이요. 5년 전에 아빠가 사업하다가 어머니가 집 담보로 보증 서주셨어요. 8천만 원이요. 재현이는 벽에 기댔습니다. 8천?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의존하고 있었던 거잖아. 생활비도 집 담보도. 그런데 우리가 엄마한테 뭘 해줬어? 의자 치우고 반찬 버리고 방 빼앗으려 하고. 그날 저녁 나는 집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윤정이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 어머니, 제발 담보 철회 취소해 주세요. 저희 친정이 파산해요. 왜?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윤정아, 5년 전 내가 나한테 부탁했을 때 기억나니?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지. 나는 내 집을 담보로 잡았어. 내 이름으로 된 유일한 집, 남편이 남긴 집, 내 마지막 자리. 어머니,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니? 내 슬리퍼 버리고, 내 의자 치우고, 내 방 빼앗으려 했지. 어머니, 제발. 윤정이가 울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정아, 나는 내 집을 빼앗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내 것을 돌려받는 거야. 내가 내 자리를 빼앗았듯이. 딸깍.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강석이야. 어머니, 재현이에요. 엄마, 소라야. 세 남매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들리면 대답이라도 해줘. 엄마는 여기 있어. 근데 문은 안 열어줄 거야. 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알아. 근데 그게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안 돼.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왜 나왔는지 아니? 내 자리가 없어져서야. 나는 72년을 살았어. 근데 내 집에서 손님이 됐어.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니? 재현아, 조건을 말해줄게. 조건이요? 첫째, 나는 돌아가지 않아. 여기가 내 집이야. 둘째, 담보는 유지해줄게. 근데 윤정이가 나한테 직접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셋째,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 보러 와. 나는 혼자 살고 싶지만 버려지고 싶진 않아. 소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돌아가.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다시 거실로 가서 차를 마셨어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재현이가 윤정이와 함께 왔어요. 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윤정이는 현관에서 멈춰 섰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자리를 빼앗았어요. 윤정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나도 무릎 아파. 윤정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정아, 나는 너를 용서해. 근데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마. 내 어머니, 담보 문제 3년 안에 갚아. 그럼 철회 안 할게. 감사합니다. 윤정이는 내 손을 잡고 울었어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나도 며느리였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그게 상대방 자리를 빼앗는 이유는 안 돼. 이제 알았어요. 그 후로 매주 한 번씩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소라가 과일을 들고 왔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했어요. 수요일 강석이와 산책했습니다. 엄마, 72살에 혼자 사는 거 선택하신 거 정말 멋있어요. 일요일 재현이가 왔어요. 윤정이가 담근 김치를 들고요.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토요일 손녀 민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예요. 우리는 함께 호떡을 구웠어요.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매주 한 번씩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나를 모셔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걷고, 이야기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충분했습니다. 72년을 살아서 이제야 알게 됐어요. 사랑은 큰 말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서로를 불러주는 일이라는 것을, 함께 산다는 건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이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늙는다는 건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어느 겨울날 재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혼자 사시는 거. 전혀. 오히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재현아.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내 삶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혼자지만 연결된, 작지만 충분한, 이게 내 인생이구나. 72년을 살아서 찾은 내 자리, 내 리듬, 내 방식. 그리고 그게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윤정의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어요. 거리를 두되 끊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지만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장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셨나요? 혹시 윤정의 할머니의 선택이 대단하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빼앗긴 자리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도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도 당신의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윤정의 할머니에게 보내는 응원입니다. 둘째,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감동 스토리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딸에게, 친구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윤정의 할머니처럼 내 자리를 찾고 싶어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로서 반성하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당신만의 자리를 지키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